오호. 네 글자, 세 글자네. 네. 선진화법하고 관련됩니까? 선진화법의 일부는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얘기한다는 걸 드러내는 건데. 아, 이건 내가 네, 바로 나옵니까? 어렵네. 그러니까요, 네. 정답이 아니어도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회기의 상설화다. 안 쉬는 거야. 계속 열어놔 문을. 일단 바램은 좋다. 아니래 괜찮은데요? 네. 아예 근데 리액션이 별로 없으세요. 뭐 네. 남은 한 분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들어봐야죠. 아니 예. 저는 선진화법의 제기적이다였는데 아니라니까 뭐. 내자잖아요. 선진화. 뭐 내자 맞구나. 오늘 많이 혼란스러워하들 하세요, 두 분 다. 선진화법에 왜 이렇게 자꾸 도박을 주지? 당신 몇 살이야? 근데 두 분 네. 말씀하신 내용들 모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다만 네. 제가 준비했던 네. 내용은 아닙니다. 네. 답을 들어야 될 것 발표해 같은데요. 주시죠. 네. 네. 법안 소위의 상설화. 네. 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당분간 전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 1회 이상의 법안 소위를 개최하여 산적한 법안 처리에 우리 행안위가 다른 상임위의 모범을 먼저 보여줄 것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두 분은 이제 국회 경험이 그렇죠. 있으시니까 네, 네. 법안 소위가 뭐야? 본회의 알겠고 상임위 알겠는데 법안 소위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들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 소위와 기금을 심사하는 예결 소위. 네, 네. 그다음에 청원 소위라고 해서요. 국민들이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심사하는 청원 소위가 있는데 통상 법안 소위 구성에 많은 분들이 목을 매시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정치 후원금도 많이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게 부처에 그거 아닌가요? 이런 티가 나는 거?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 여부에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다선 의원님들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법안 소위를 위해서는 경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국회에서 일해본 것 중에 법안 소위가 가장 재밌었거든요. 네. 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분이 들죠. 그렇죠. 아, 내가 일하고 있구나. 그러네요. 네. 나라님. 아니 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가끔 구경 오시는 분들이 국회의원 뭐 이렇게 시시하게 일하냐. 금방 뭐 법 제대로 보지도 않고 통과시키고 그것도 막 수십 건 통과시키고 네네. 수백 건 통과시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일을 법안 소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회가 싸우더라도 법안 소위는 일상적으로 해서 그런 심도 깊은 논의를 해놓고 최종적으로 통과시켜주는 걸 미룰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딜을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이 법을 보지도 않고 폐기시키는 일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을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도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네. 이재정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야, 국회가 정말 발전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최근 몇십 년간 국회 중에서 17대 국회 이전 국회와 17대 국회 이후 국회가 많이 달라졌다. 저는 17대 문강이 4년을 했는데 저도 계속 법안 소위를 했어요. 근데 힘들더라고.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19대에 들어가 봤더니 네. 법안 소위를 서로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행안위 간사를 했거든요. 네. 우리는 안행이라고 그랬는데 서로 법안 소위를 하겠다고 초선 의원들이 로비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간사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야 확실히 바뀌었다. 근데 지금 20대 때는 더 그게 심화 발전을 했네. 뿐만 아니라 다선 의원님들도 하시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법안 소위가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2월 국회가 사실상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고 있는 이유도 다선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당 의원님들이 출석을 할 수 없는 환경, 예를 들어 지역구의 일정들이 많은 달이라던가 네네. 또는 뭐 다른 일정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열리기도 해요.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재정 의원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법안 소위가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풀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일정한 시간만 일하니까 그 많은 과제들, 숙제들이 거의 그냥 사장된다 그 지적을 하시는 건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도 이번 기회에 좀 그렇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저도 그걸 하면서 옛날에 또 이해가 안 갔던 거 뭐냐면 왜 꼭 10시에 여는지 모르겠어요. 뭐 조찬회의 같은 거 많으면서 법안 일이 많으면 새벽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꼭 10시에 열어가지고 네. 밥 먹으러 가고 네네. 한 2시에 다시 또 열어가지고 네. 한 오후에다가 지역구 또 가야 되거든요. 네. 또 거기 하다가 또 그만둬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 업무인데 다른 게 주 업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자꾸 이게 뒤로 밀려지죠. 서울에 지역구를 두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출퇴근이 많아요. 대전 이런 데에서. 네. 오려면 10시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바빠요. 소대문에서 가는데 20분밖에 안 걸리잖아. 지금 뭐 취지가 뭔지 지금. 근데 어쨌든 상설화는 어떻게 그걸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나요? 사실상 이제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도 저는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제 야당 의원님 만나면 법안 소위는 상설화해서 일을 하고 세비 반납하라 이런 국민적 비난으로부터 우리도 떳떳하면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동의를 하세요. 어느 누구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는데 네. 이게 안 되고 있다면 결국은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는 건데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거라면 의지가 예, 있다. 부끄럽지만 강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돼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부끄러운 민낯을 제가 밝히는 바입니다. 국민 네. 여러분들이 네. 법안 소위를 상설화해서 네. 좋다. 나머지 공부 둘째치고 보충 수업 둘째치고 수업은 들어라. 이렇게 국회에 명령을 해주시면. 네, 이게 발제 자체도 제 기준에선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시니까. 법안서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네. 실제로 당을 위해서도 굉장히 헌신하고 대변인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잘 들어와요. 제 귀에. 신언서판이 훌륭한 거예요.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특검 요구를 접는 대신 손혜원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당이 치열하게 맞서자 바른미래당이 협상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고 협상은 1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자,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지금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 그거를 국민들이 잘 몰라요. 네. 옛날 같으면 국민들이 알 텐데 지금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 공전되고 그거 있지? 있잖아요. 조혜주 서기관 의원. 그것 때문에 처음 그랬다고 시작됐는데 그건 시작이 실종됐고. 됐어요. 아, 그랬네요. 그래서 네, 릴레이 그거- 단식했잖아요. 네. 그랬네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뭔지 모르겠어 나도. 그게 실종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게 김태우 특검하자. 손혜원 의원. 신재민 드루킹. 청문회 하자. 손혜원 국정조사하자. 네네, 맞아요. 드루킹 재특검하자. 그러네요. 뭐.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산만해요. 그러네요. 그랬더니 누군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무나 여당발 악재들이 많아서 정말 주워 담기가 뭐 급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고 네. 요리를 잘 못하는 거죠. 악재가 많으면 요리를 잘 해가지고 하나씩 매듭을 지어가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압박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휘자가 좀 산만한지 하여간 뭐가 산만해요. 그래서 국회가 지금 뭐가 핵심인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러네요. 표류하고 있는 셈이죠. 네. 자유한국당 내가 봤을 때는 리더십에 바이더 반대, 오브 더 반대, 퍼더 반대. 아니 그거 뭐 자기네 때도 마찬가지인데 반대를 위한 정인 것 같아요. 제 의견에 반대합니까? 야당은 항상- 동의하시잖아 본인도. 야당은 항상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번 저 국회 공천은 조금 국민들이 좀 잘 모를 정도로 산만하고 이유가 분명치 않아요. 쟁점을 드러내지 못한 야당의 잘못도 있겠지만 네. 언뜻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될 만한 이거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해야 되나? 네네. 라는 느낌이 드는 이슈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여지를 준 면도,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논쟁의 지점을 열어준 면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을 국회장으로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조혜주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요. 네.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을 위한 꽃밭이에요. 근데 그걸 보이콧하신 거죠.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하는 과정에서 뭐 그 단식, 릴레이 단식이라고 했지만 네. 릴레이 뭐 건강식 뭐 등등 별별 얘기가 다 있는 네네. 희화화되어서 이제 비판을 하셨던 지점도 단순한 실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명분에 동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국회 보이콧은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를 위한 그냥 휴지기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렇게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요. 보이콧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보이콧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준과 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19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뭐가 안 돼요, 이게. 증인 신청도 안 되고 막.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국회 보이콧을 하고 네네. 서울 광장에 가서 텐트 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 사안은 돼야 국민들이 야당이 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어? 알잖아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하는 보이콧은 뭐가 뭔지 몰라요. 저도 나름대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보이콧을 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보이콧 전략은 잘못된 거죠.